21살 청년이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답니다. 폐하, 제가 산동 일대를 평정하겠습니다. 산동 일대. 광무제도 어떻게 평정할지 모르던 가장 어려운 땅이에요. 그것을 21살 청년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였답니다. 황제가 한참 그 청년을 쳐다봤어요. 미친놈인가 큰 그릇인가. 그날 황제의 결정이 후한 역사를 바꿨답니다. 경감은 무관 집안 출신이었어요. 아버지 경황이 상국태수, 변경의 무관이었지요. 어려서부터 말타기와 활쏘기를 배웠답니다. 어린 경감에겐 보통이 아닌 야심이 있었어요. 천하를 평정하겠다는 야심. 어른들이 처음엔 비웃었지요. 네가 무슨 천하냐. 그러나 경감은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경감이 광무제를 처음 만난 건 광무제가 하북에서 군세를 키울 때였어요. 아버지가 광무제 편에 서기로 결정하고 경감을 보냈답니다. 경감이 앞에 섰을 때 광무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린데 눈빛이 다르구나. 광무제가 한마디 했답니다. 내 곁에 있어라. 그날부터 경감은 광무제의 청년 장수가 됐어요. 경감이 첫 공을 세운 게 한단 전투에서였어요. 직접 적장을 베어 큰 공을 세웠답니다. 광무제가 더욱 경감을 신뢰했어요. 그 후로 경감은 차근차근 큰 자리에 올랐답니다. 어린 나이에 부장이 됐지요. 다른 장수들이 의아해했지만 경감이 매번 공을 세웠으니 다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광무제가 즉위한 후 산동 일대를 평정해야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어려웠답니다. 큰 장수를 보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때 21살 경감이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폐하, 제가 산동 일대를 평정하겠습니다. 신하들이 다들 눈빛이 묘했답니다. 어린 친구가 무슨 호언이냐는 듯이. 광무제가 입을 열었어요. 노정들도 못한 일을 네가. 경감이 답했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경감이 계획을 말했어요. 어디부터 칠지, 어느 호족을 끌어들일지, 군량은 어떻게 될지. 어찌나 구체적이었던지 광무제가 놀랐답니다. 결국 결정했어요. 좋다. 네가 가라. 광무제가 경감에게 군사를 주면서 한마디 했어요. 네 호언을 솔직히 허풍으로 여겼다. 그러나 너에게 맡긴다. 가서 보여라. 의심하면서도 맡긴다는 거예요. 경감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떠났어요. 경감이 군사를 이끌고 산동으로 향했어요. 곳곳에 적이 있었고 호족이 자기 세력을 지키고 있었지요. 경감의 방식이 달랐답니다. 무력으로만 누르지 않았어요. 호족 한 명씩 만나 설득했지요. 어떤 사람은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어떤 사람은 인의로 끌어들이고 그 유연함이 산동평정의 비결이었답니다. 첫 큰 위기는 장보였어요. 산동 동쪽의 큰 호족이었지요. 장보의 군대가 더 컸어요. 보통 장수 같으면 후퇴했을 겁니다. 그런데 경감은 정면 돌격을 했답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장 먼저. 부하들이 다 따라 돌격했지요. 임치라는 곳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어요. 산동의 가장 중요한 도시지요. 그 전투에서 경감이 다리에 화살을 맞았어요. 화살이 박힌 채로 경감이 어떻게 했냐. 칼로 화살을 잘랐답니다. 화살촉은 그대로 두고 화살대만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싸웠어요. 장군, 화살이 박혀 있는데요. 경감이 한마디 했어요. 화살촉 때문에 멈출 수 없다. 경감이 다리에 화살촉을 박은 채로 임치를 함락시켰답니다. 사흘쯤 그 화살촉을 박은 채로 다녔다고 해요. 임치를 완전히 평정한 후에야 의원을 불러 화살촉을 뺐어요. 어린 청년이 그렇게 단단하다니.
다음부터 부하들이 경감을 따르는 게 다른 차원이 됐답니다. 경감이 산동을 거의 다 평정해갈 무렵 광무제가 직접 행차했답니다. 광무제가 임치에 도착했을 때 경감이 무릎을 꿇었어요. 다리에 화살 자국이 아직 아물지 않은 채로 광무제가 경감을 일으켜 세우며 한참 말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마디 했지요. 광무제가 말했어요. 전에 네 호언을 허풍으로 여겼다. 그런데 뜻이 있는 자,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는구나. 그 한마디가 후세 천년의 격언이 됐답니다. 경감이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경감이 마침내 산동 일대를 다 평정했어요. 21세에 호언했던 그것을 30세 전에 완성한 거예요. 호족들이 다 광무제에게 항복했고 군웅들이 무너졌고 정미군 잔당도 정리됐답니다. 광무제가 경감을 가장 신뢰하는 청년 장수로 삼았어요. 경감이 평생 공격한 군이 46개, 함락시킨 성이 300여 개, 평생 큰 패배가 없었답니다. 그의 신중함이 비결이었어요. 호언장담은 했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매우 신중했답니다. 청년의 야심과 노장의 신중함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경감이 농사정벌에도 큰 공을 세웠어요. 외효를 무너뜨리는 일에 험준한 산에서도 경감은 능숙했답니다. 산을 타고 적의 후방을 치고 좁은 길에서 매복하고 광무제 천하통일의 거의 모든 큰 전투에 경감의 이름이 있었어요. 부하들이 가끔 물었어요. 장군, 어떻게 그렇게 패배가 없으셨습니까? 경감이 답했답니다. 내가 호언은 했지만 호언만 한 게 아니다. 호언한 만큼 준비했다. 큰 뜻을 품고 큰 말을 했으면 그것을 실현할 만큼 노력해야 한다는 것. 경감은 그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었답니다. 경감이 늙어가도 여전히 청년이었답니다. 내가 21살에 호언한 그날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 처음 마음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을 늙지 않게 하는 거지요. 자식들에게 경감이 늘 강조했답니다. 큰 뜻을 품어라. 그리고 그 뜻을 실현할 만큼 노력해라. 호언만 하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은 가장 못난 사람이다. 경씨 가문은 그 후 후한 내내 무관집안으로 이름이 났답니다. 광무제도 늙고 경감도 늙어갔어요. 두 사람이 만나면 늘 옛날 얘기였답니다. 네가 21살에 산동 평정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지. 경감이 웃었어요. 그래도 폐하께서 보내주셨지요. 의심하면서도 믿어준 황제와 그 믿음에 부응한 청년이었지요. 경감이 늙어서도 한 번 더 출정했어요. 흉노가 시끄러울 때 이제 늙었으니 가지 마라. 그런데 경감이 자청했답니다. 호언한 사람은 끝까지 호언을 지킵니다. 늙은 경감이 흉노를 무찌르고 돌아왔지요. 경감이 죽을 때 자식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내가 21살에 호언했고 평생 그것을 지키려 했다. 너희도 큰 뜻을 품고 끝까지 지켜라. 명제가 친히 제문을 지었답니다. 유지자 사경성. 경감은 그 말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 구절이 묘 앞에 새겨졌어요. 운대 28장 안에서 경감의 자리는 넷째예요. 28명 중 가장 어린 청년이 그 자리에 오른 거예요. 다른 운대 28장은 광무제와 비슷하거나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았는데 경감은 한 세대 어렸어요. 그런데도 상위에 든 거예요. 후세 청년들이 큰 뜻을 품을 때면 늘 경감 얘기를 했어요. 21살의 경감이 산동을 평정했다. 그 한마디가 청년들에게 용기를 줬답니다. 뜻이 있는 자에게는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다. 경감 이후로 모든 청년 영웅 이야기는 경감의 그림자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경감의 사당에서 빌었답니다. 내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큰 뜻을 품은 청년들이 향을 피웠어요. 경감 자신이 21살의 호원을 끝내 실현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청년의 뜻을 지키는 신이 됐어요. 운대 28장의 경감. 21살의 호원을 끝내 실현한 청년 영웅, 유지자 사경성이라는 명언의 주인공. 그가 신격화된 건 청년의 뜻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청년 시절 큰 뜻을 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가요. 경감은 잊지 않은 사람이었답니다. 늦지 않았답니다. 지금부터라도